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달러 채권을 도대체 어디서 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유료 단말기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 HTS나 MTS에 이제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을 네.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한적인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채권의 종목을 읽는 법부터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아, 달러 채권의 종목을 읽는 법이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맨 앞에 오는 그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티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해당 종목이 만약에 상장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주식 거래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MSFT는 많이들 아시죠? 한국에서 주식 많이 사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뜻하고, 뒤에 오는 이제 보통 소수점 0.125의 배수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 표면금리를 뜻합니다. 표면금리.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125의 배수로 표기를 보통 하고, 은행채나 이제 발행을 워낙 빈번하게 하는 종목들은 그냥 지저분한 숫자를 표면금리 많이 내기도 하는데 네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표면금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만기 날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만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525%에 발행한 2050년 만기 채권이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사실 구글 서치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원화채권 거래하실 때 식별 코드로 쓰는 이제 KR 코드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는 해외 채권에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예. 한 가지는 이제 쿠십이라고 미국의 이제 증권 코드가 되는 거고요.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쿠십에다 조금의 정보를 더 더해서 아이신이라고 이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사실 이제 구글링을 해서 조금 얻어지는 정보들도 있고, 아니면 좀 오피셜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필라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이죠. 필라 홈페이지에 예. 모든 이제 금융 거래들을 이제 많이 보고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이 홈페이지에 가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쿠십 코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필라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쿠십 입력을 하고 트레이드 거래 히스토리를 치면 이게 가장 최근에 어느 정도 예. 가격, 어느 정도 금리로 거래됐는지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오피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마 기관들이 금투협회에 저희가 자율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일 거고요. 예. 다만 이제 해당 채권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 채권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거나 거래를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약간의 이제 뭐 시장에 이제 비드오퍼라는 가격 괴리가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 정도로는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트레이드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해당 채권이 최근에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채권들을 거래를 할 때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들을 많이 거래를 하죠,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는데, 예. 증권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싱가포르 이런 거래소에 같이 상장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 가서 아이신 코드를 통해서 이제 거래 히스토리를 여기서도 이제 같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예, 예. 발행 관련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감독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증권신고서 같은 증권신고서. 그 예. 공식적인 발행 관련 자료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나 채권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거래소에 네. 가서도 꼭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귀찮다, 뭐 사실 귀찮으면 사실 이제 그 증권 지점 세일즈가 이제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네. 다 같이 이제 서로 알아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정한 종목들을 저희가 아이신 코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쿠십을 알고 있다고 하면 뭐 필라나 거래소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아무런 종목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 마이크로소프트 채권 10년짜리 채권이 있나? 있다면 그걸 얼마 정도 하지라는 관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막막하거든요.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크게 거래되는 회사채 ETF들을 보면 보유 종목들을 이제 매일매일 공시를 해줍니다. 예. 네, 그래서 LQD 같은 유명한 유명. 시총이 40조가 넘는 네네.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종목을 2,7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이름을 알고 있다면 대부분의 채권들은 발행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 여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필터링 통해서 종목들을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 가셔서 보유 종목들을 다운받고 뭐 회사 이름,
그리고 이제 만기 기준으로 소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만기의 채권들이 어느 정도 가격과 어느 정도 금리대에서 거래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채권들은 해당 LQD를 거래하는 블랙락에서 매일매일 거래 단가를 찍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합한 시가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일 거거든요. 예. ETF 매니저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공시하는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거래를 하실 때 해당 종목들이 있다면 또는 만약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LQD라는 회사채가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100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뭐 50개만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비슷한 만기에 되는 채권들은 미국 회사채들은 되게 많은 종목들이 발행이 있으니까 비슷한 만기를 통해서 내가 사려고 하는 채권들이 적절하게 가격이 반영되어져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LQD 같은 채권들은 아무래도 이 그 약자가 리퀴드거든요.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로만 표현이 되어져 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들은 사실은 이제 뭐 시장에서 쉽게 구하거나 쉽게 팔 수도 있는 채권들입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상품팀에 요청을 하시면 이 채권들은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달러 채권 발행 정보를 어디서 보나요? 그리고 적정가를 어떻게 찾나요?에 대한 방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채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뉜데요. 첫 번째는 해줘 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두 번째는 내가 할게. 근데 저희 네. 채권부의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고기 잡는 법을 이러신 분들이 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성원 부부장님이 해외 채권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낚으시면 반드시 고기, 대여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만 딱 들어도 해외 채권의 매력 손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을 발견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으로 콘텐츠를 준비해 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리테일 담당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증권사 상품팀의 입장이라고 하면 올해 이제 만기되는 그 미국채 뭐 6월 뭐 11월에 만기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채권들이 어떻게 만기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 채권 시장에 달러 자산으로 어떻게 좋은 대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 포인트들, 좋은 종목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소개하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많이 올한해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황성호 부부장님의 그 좋은 역할 같아요. 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좋은 정보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부위 딱 보면은 느낌 오실 겁니다. 앞으로 그 해외 채권 부분 잘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 황성원 부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콘텐츠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